네, 코로나 관련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는 25명입니다. 지금 닷새째 50명 미만인데요. 그래도 방심할 수는 없죠. 관련된 녹취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 수는 25명이며 격리 해제는 79명입니다. 안타깝게도 3분이 사망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신규 확진 25명 가운데 9건은 국내 확진 사례입니다. 해외 유입 신규 사례는 총 16건으로 검역 단계에서 확진 사례가 6건, 지역사회 확진 사례가 10건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한 지 3주가 지나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수가 25명으로 다행히 확진 환자 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고 한 주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말 부활절 종교 행사나 총선 등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일주일간 확진 환자 추이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 이내로 꾸준히 유지될 수 있도록 경계를 늦추지 않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철저히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느슨히 한다면 그 결과는 며칠 뒤, 몇 주 뒤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예, 발표 내용 들어보셨는데요. 코로나 관련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신규 확진자 25명 나왔는데요. 54일 만에 최저치입니다. 특히 25명 가운데 해외 유입 확진자가 64%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국내에 발생한 확진자는 이제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이제 오늘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31번 확진자 가장 오랫동안 입원해 있는데요. 지금 56일째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동선을 또 제대로 얘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월 9일, 16일에만 신천지 교회를 갔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그 나흘 전인 2월 5일에도 방문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왜 이렇게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는 걸까요? 한 가지 더 짚어볼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 숫자가 떨어지니까요. 일부 매체가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총선 앞두고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검사 기준을 바꿨다 이런 얘기인데요. 의사협회 일부 소속 의사들도 그런 문제점 제기하더군요. 정은경 본부장 지금도 하루 15,000건씩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미생물학 교실에 백순영 교수님 나오셨는데. 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 부분부터 한번 좀 짚어보죠. 확진자 숫자를 좀 줄이기 위해서 좀 조작한 것 같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본부장님도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전국적으로 10,000건 이상 나오는 이 진단 건수를 이걸 인위적으로 줄이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의문의 여지가 없는데요. 예. 실제로 뭐 증상이 많이 나오는 사람만 한다 그러면 양성률이 더 높아져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네. 근데 실제 나오는 현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억지 주장인 것 같이 보입니다. 아마 선거 앞두고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워낙 교수님 정치 관련된 발언은 안 하고 싶어 하시니까 제가 그러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다 이렇게 정리할까요? 예, 그건 그런데 지금 월요일의 특성이 또 있거든요. 예. 예, 매주 월요일은 상당히 적고 예. 진단 건수도 일요일에 적기 때문에 적게 나오는 건 당연한 현상이고요. 이제 또 내일 이 정도 나온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제일 적은 숫자거든요. 최근에 와서 25명이. 예. 실제로 국내에서의 환자는 한 자릿수입니다. 근데 문제는 해외에서부터 유입되는 이 환자들이 상당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좀 우려스러운 부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예. 유럽이나 미국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뭐 거의 130만 명, 140만 명 수준의 또 사망자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는 바이러스의 증식은 엄청나게 일어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게 RNA 바이러스의 특성상 분명히 여러 가지 변이들이 일어날 수 있었고 예. 이 부분들이 지금 많이 밝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변이들이 있는데 실제로 세계적으로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유입되고 있는 바이러스는
좀 다르다. 분명히 L타입이라는 것이 유럽에서부터 들어왔고 우리가 원래 유행하고 있던 것들은 S타입이긴 한데 이 두 개가 사실은 뭐 전파력이나 이런 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폭발적으로 일어났을 때에는 여러 가지 변이들이 있을 수가 있고 이들이 과연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파악이 분명히 중요한 시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검사 축소 의혹과 관련해서 당국의 발표 내용 잠깐 들어보시죠. 오늘 주요 일간지 가운데 한 언론사에서 총선이 다가오자 신규 확진 환자 발생 수를 줄이려고 검사 건수를 축소한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이틀 전에도 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것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충분히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보도가 나간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고 강한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검사 대상 환자의 예시로 원인 미상 폐렴 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며 의사의 의심에 따라 진단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음을 누차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실제 지금까지 의료기관의 검사 청구에 대하여 의학적 판단을 이유로 삭감한 사례는 없으며 모두 그대로 인정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김강립 차관이 제대로 해명을 했는데요. 한 전문의가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못하게 하고 있다. 이런 글을 SNS에 올렸다가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또 일부 매체에 관련된 글들이 올라온 것 저도 봤는데요. 노영희 변호사, 왜 이런 얘기들을 할까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 말씀하시니까 사실은 좀 더 신뢰성 있는 말이 아니었을까라고 우리들이 보는 것 같아요.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의사 선생님들이 좀 의심이 가면은 코로나 검사를 의뢰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문의라는 분이 이제 저런 식으로 글을 올리게 되면 정말 이 선거철과 연결되어서 그렇죠. 뭔가 하나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실 것 같으면 근거를 조금 정확하게, 전 사실 저거를 제대로 못 봤습니다만은 근거를 정확히 제시를 하면서 왜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를 알려주셨다면 저희가 좀 더 납득이 갈 텐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 조금 안타깝고, 두 번째로는 저렇게 되면 사실 정말 저 말이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저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은 저렇게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질병본부에서 지금 상당히 힘들게 일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정부가 이런 선거 때문에 하지 말라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을 사실 모욕하는 일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네요. 예. 정의한 평론가, 지금 사실 정은경 본부장, 김강립 차관, 또 권준욱 그 부본부장 이런 분들의 그 발표하는 것 아주 신뢰도가 높다고 다른 나라에서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분이 이제 누군가의 개입에 의해서 조작을 할 수 있다거나 또는 그 실제로 조사하는 내용을 축소할 수 있다. 그 상상이 가히 놀랐고요. 저는 어떤 의사가 저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그분이 아마 이제 이 정부에 좀 비판적 의견을 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일 테고, 이것을 보도한 언론은 사실 더 큰 문제인데요. 객관이라는 것, 특정한 사실이 있으면 통계적으로 입증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경향성이 뚜렷이 나타나서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하는데, 저걸 마치 정부에서 개입해서 오히려 코로나를 선거에 이용한다, 이제 이렇게 해버리면, 원래 의도는 이 정부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막연한 상상을 가지고 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저것이 본인이 지향하는 정치적 의사에 반하여 얼마나 많은 역풍을 또 몰고 오겠습니까? 국가의 신뢰도 추락이죠. 또는 예상을 잘못해서 오히려 유권자들의 더 큰 혼란을 주고 더 큰 해악을 끼치고 있다. 예. 이렇게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보수적 패널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이럴 때는 제가 봤을 때는요, 사실은 나라를 믿어야 돼요. 정부를 믿어야죠. 정부가 하는 일이 모두가 다 한 점 의심 없이 모든 사람한테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은 이러한 경우에 국론이 분열이 되고 그러면 사실은 그 여파가 생각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예컨대 이거는 금방 드러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총선 끝난 다음에 확진자 수가 갑자기 확 늘었다. 예. 그러면 모르겠지만은 그러면 그때 가서 비판을 갖다가 해야죠. 예. 그런 일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데 총선 전에 지금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적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소장.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해프닝으로 끝났으면 좋겠고요. 선거가 또한 이러한 코로나19가 선거 때문에 정치화되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현명하게 다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내분 의견 들어봤습니다. 31번 환자 한번 짚어보죠. 지금 아주 오랫동안 입원해 있는데요. 그 안에 여러 번 좀 처음부터 확실하게 진술하지 않아서 문제가 좀 됐었죠. 그런데 이번에 또 허위 진술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금 대구의료원에 입원한 게 2월 18일인데 56일째 지금 입원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상태가 크게 호전되지는 않고 있는데 문제는 그동안 자신이 밝혔던 동선과 좀 다른 그런 내용이 밝혀져서요. 왜 그랬을까요? 기존에는 2월 9일과 14일 두 번 갔다고 그랬는데 2월 5일 날 또 방문한 사실이 CCTV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발표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네, 역학조사 시 그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하는 행위, 그리고 또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이 감염병 예방법에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는 그런 벌칙 조항이 현재 감염병 예방법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이게 거짓 진술 내지는 뭐 고의의 사실 은폐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데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할 때 그런 부분들이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점은 있을 거라는 그런 판단은 있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왜 저렇게 허위 진술했을까라고 보십니까? 뭐 처음부터 31번 환자라는 분이 신천지에서 나왔으면서 결국은 그로 인해서 우리가 다 찾아갈 수 있었긴 했는데 예. 그 신천지 교인이라는 걸 처음부터 숨기느라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었고 사실 뭐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31번 환자라는 분 때문에 무증상 환자들도 많이 찾아내고 우리가 방역에 중점을 두고 이런 성공적인 방역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그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특히 대남 청도병원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미심쩍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뭐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그랬으면 그 이전에 있던 그 예배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했으면 분명히 그건 좋은 상황이었지만 그 시기로 돌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는 있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 부분의 거짓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정영철 변호사, 지금 저 31번 환자 같은 경우에 아주 오랫동안 입원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병원비도 꽤 많이 나오는데 지금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다 병원비를 부담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저 환자처럼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서 뭔가 좀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면 혹시 병원비를 정부가 그러면 못 줘? 뭐 이럴 수도 있나요? 그 병원비는 아마 정부가 부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 감염법 예방법에 보면 이런 경우에 반드시 정부가 부담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아니고 부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을 안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조금 전에 정은경 본부장이 인터뷰한 것에도 나와 있지만 이렇게 잘못된 그 진술을 한 것이 고의에 의한 것이다라고 하면 형사처벌도 가능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특히 이제 고의라고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 있는 게 지난번에 제주도에서 그 강남보녀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도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때 왜 똑바로 이야기를 갖다가 하지 않았는지 본인도 그렇고 참 만시지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천지 사람들이 근데 이 사실대로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거짓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만희 씨도 지난 1월 16일에는 대구, 17일에는 청도를 방문했다는 사실도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노영희 변호사 지금까지 안 밝혔었죠? 그러니까요. 왜 저렇게 거짓말을 자꾸 하고 숨기는가. 이게 사실 숨기는 게 가장 나쁘다고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본인 입으로 계속해서 협조한다. 우리는 떳떳하다 이런 얘기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거짓말했다는 게 밝혀지니까 더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아마도 본인들의 그런 종교적 활동을 하는데 우리들에게 알려주면 뭔가 좀 곤란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저게 혹시라도 뭔가 좋지 않은 내용이 밝혀짐으로 인해서 본인들의 활동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예. 생각 때문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정혁진 변호사 말한 것처럼 또 내지는 정은경 본부장 말한 것처럼 이건 되게 국가 중대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좀 제대로 된 법적인 처벌이나 처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작 이만희 씨는 정말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엄청 뭐라고 하는 것 저희가 영상 본 적이 있는데 말이죠. 자,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선거일에 지금 자가격리자들도 투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증상이 없는 사람에 한해서 5시 50분까지 투표장에 도착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일반 사람들이 유권자들이 다 투표가 끝나면 이제 투표를 하도록. 왜냐하면 6시 이전에 도착하기만 하면 투표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는 없고 도보나 또 자기 차를 타고 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관리자가 1대1로 동행하고요. 자, 발표 내용을 좀 잠깐 들어보시죠. 일반 유권자는 1m 이상 거리를 두게 했는데 그 자가격리자분들은 투표할 때 2m 이상 거리를 두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가격리자가 투표를 하면 그 기표소를 이제 투표가 끝나면 그 소독제로 일일이 다 소독을 하고 그 다음 그 자가격리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화된 방역 지침을 통해서 이제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장성철 소장, 자가격리자도 투표하도록 한 것은 잘한 건데 그래도 무증상자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한 거죠. 어쨌든 참정권, 투표권, 선거권 이런 것은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가 이 부분은 당신들은 투표하지 마 이러한 것보다는 자, 우리가 이렇게 절차와 조치를 취했으니 예. 안심하고 나와서 투표하세요라고 하는 게 국가가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지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시 20분 이후에는 투표장에 안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죠? 괜히 갔다가 걸리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군요. 예, 안 할 가능성이 높고 예. 그리고 5시 20분부터 투표하는 분들은 괜히 저분들 코로나 걸린 거 아니야? 이런 또 의심 받을 수 있어서 이런 문제점도 있는 것 같지만 하여간 정부가 잘 정리하고 처리한 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순영 교수님, 지금 저런 형태로 1대1로 이렇게 또 붙어서 하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감염 차단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완전히 동선을 차단해서 6시서부터 투표를 하게 하면 그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네. 보이는데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의 여력이 그만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예. 있죠. 거의 뭐 10,000명, 20,000명 이런 수준으로 각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예. 공무원들을 다 동원해서 1대1로는 분명히 안 될 겁니다. 그러면은 단체로 모여서 가는 것은 가능한데 제일 문제가 되는 분이 어디냐면은 집에서부터 그 장소까지 가는 부분하고 예. 또 귀가할 때 그 모인 장소에서부터 집에 가는 거는 이 공무원 1대1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이 본인들의 이 여러 가지 수칙을 준수한다는 의미에서 일탈하지 않게끔 하시는 수밖에 없고 예.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투표는 무난하게 가능할 수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사전 투표하고 달리 선거 당일에는 자기 살고 있는 곳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자가격리자는 위치가 다 파악돼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 얼마나 더 많은 공무원들을 배치해야 될 것인가, 요원들을 배치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좀 미리 계산이 나올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뭐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고 일반인입니다. 그런데 투표를 하러 갔어요. 그런 경우 많지는 않겠지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열이 나요. 몸이 좀 안 좋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그건 지금 선관위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의 경우에 있어서 열이 나는 경우에 있어서는 따로 하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예. 그건 제가 투표하러 가보니까 다 발열 체크하고 예. 일단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동선을 다르게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의 문제는 현재로서 우리가 미리 사전 투표를 해봤기 때문에 이틀 예. 동안 이 당일날에도 그 부분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전 투표가 또 리허설이 됐다고 볼 수 있겠군요.